안녕하세요. 한세번. 한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를 말하기 전에 이런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모두가 짜장면을 시킬 때 짬뽕을 마음 편하게 시킬 수 없는 사회. 둘째, 대학에 정상적으로 합격한 장애인이 입학을 할 수 없는 사회. 셋째, 집단끼리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사회예요. 당연히 좋은 사회는 아니겠지요. 그 내용이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겠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거창한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혹은 법률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은 다 아시죠? 네, 자유라는 것도 누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요. 자유가 있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원한다고 키를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하늘을 나는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자유는 자연의 질서 범위 내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면 이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국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폭행을 가해서도 안 됩니다. 즉 법률의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있을까요? 만일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뛰어다니는 행동처럼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들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도덕적 범위 내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자연의 질서, 법률 및 도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방금까지는 자유의 구속의 범위 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허용의 범위를 살펴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내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내적 자유라고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적 자유라고 합니다. 내적 자유는 양심의 자유, 생각이나 사상의 자유, 자신만의 의견과 감정을 가질 자유 등이 될 것이고 외적 자유는 의견을 내거나 출판을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모임을 만드는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유들이 항상 제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단체로 식당에 가서 먹기 싫은 술을 억지로 먹어야 한다든지 짜장면을 시키는데 짬뽕을 먹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시키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말고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문자 폭탄이나 악플 등을 통해서 무자비한 비난과 압박을 함으로써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는 자신을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평등입니다. 평등은 사전적으로는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본에는 인간의 가치나 인격의 평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도 자유와 마찬가지로 제한의 범위가 있는데요. 평등한 사회라고 해서 남자가 여성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 제한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대학 수능 시험을 못 치른다고 해서 불평등하다고 여기지 않듯이 법률적인 제한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평등이란 도덕적 법률 제한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등에 관한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들입니다. 먼저 기회의 평등이란 어떤 제도나 집단 혹은 위치나 자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별, 인종, 소득,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회의 평등인 것이죠. 조건의 평등이란 것은 삶의 조건을 의미하는데, 좁게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 평등을 의미하는데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어서 건강이 나빠지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를 놓친다면 입학자금 같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들 입학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학습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조건의 평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과의 평등은 앞의 기회의 조건의 평등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정하기 위한 평등으로 대학 입학에서 농어촌 지역 특례 입학 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방금 말한 세 가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권리에 관한 평등이라면 의무나 자격에 대한 평등도 있겠죠? 맞습니다. 대개 우리 평등이라면 권리에 대한 평등만 생각하는데 사실 의무에 관한 평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에 관한 평등으로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봉급생활자는 소위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를 하고 있는데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의무 위반 정도에 맞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평등하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병력의 업무에서 평등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는 문제도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의무를 열심히 이행하는 사람만이 억울하다고 여기는 사회는 사회 연대감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무에 관한 평등의 실현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격에 대한 평등도 사실 사회적인 이슈가 자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장애인의 대학 입학이 무산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부모 찬스로 입학되었다거나 취업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불신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돼요. 또 군복무와 관련해서는 국가대표로 운동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과 빌보드 1위를 하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변하는 사회에 맞게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가급적 빠르게 자격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단 간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는 우선 전차의 딜레마라는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탈선한 전차가 내리막길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대로 두면 오른쪽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일꾼은 전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선로 변경 스위치를 눌러서 그 5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럴 경우 왼쪽에서 길을 건너는 행인이 한 명이 전차에 취해 죽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또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다리 위에서 철로의 상황을 모두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폭주하는 전차를 막을 방법은 마침 당신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덩치 큰 사람을 다리 아래의 철로로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다면 대신에 당신이 철로로 뛰어내려봤자 몸이 작아서 전차를 막을 수 없다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그런데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의견은 90%
국도에서 선로 변경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인즉 5사람의 목숨 대신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을 피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또 두 번째 상황에서는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인지는 몰라도 90% 정도가 덩치 큰 남자의 희생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연구자는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의 경우는 감정이 개입되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우세해지고, 반대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첫 번째 경우에서는 보다 이성적이어서 5명보다는 1명의 희생이 더 낫다라는 판단이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즉, 신체적 접촉 유무에 따라 감정적 혹은 이성적인 판단이 작용된다고 봤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집단 간에 서로 내로남불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이라면 감정적 판단이 우선시 되어서 이해하는 위주로 되지만 자신과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되면 감정을 배제한 채 이성적 판단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집단 간의 비난은 대개 특혜 의혹입니다. 특혜라는 단어가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특혜가 이루어지는 계층은 사회에서 높은 계층에서 일어나게 되고 21세기 들어서 계층 사다리가 소실되어 가고 있다는 많은 시민들이 여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높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는 이성적 판단으로 정의를 외치다가 자신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정의는 사라지고 법의 테두리에서만 판단해달라고 우기면서 잘못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공정은 평등함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불공정하다고 여기며 완전한 평등으로 가는 것은 불공정을 없애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는 단순히 불공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정을 확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자유가 보다 넓게 주어지는 것도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부가 사회 구성원 중 누구라도 외부의 힘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다양한 외적 자유를 누리는 것 또한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데올로기의 기초인 자유, 평등,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